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토론회 때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빛의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대선에서 그 광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완성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 또 있었고, 또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25가지를 그때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네, 25가지가 뭔지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그 25가지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투표 이유가 진짜 시작이라고,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네, 광장의 요구가 이제 또 배신당하면 안 된다. 응?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어지는 후속 차원인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야기 할 자리들이 많은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요구했던 25개 정책 중에서 틀에 해당하는 가장 큰 1번에 해당했던 게 윤석열이 폐지하고자 했던 여성가족부에 대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초점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 이 중요한 시점에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장이 진짜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이것도 음,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 강선우, 이진숙 이 두 사람. 저는 왜 그런 인물을, 진짜 강선우 같은 경우도 거의 극우 기독교 집회에 가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차별금지법 음, 반대하고. 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평등 이걸 정책을 끌고 갈 건지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게 내용 정리를 해드릴 이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날 저기서 열렸단 말이죠. 여성단체 연합하고 여성학회 같은 데서 이제 공동 주관했던 민주주의 포럼이었는데 이때 24일 날 이 이야기하고 난 그 내용들을 가지고 26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모든 정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음,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들을 전달했대요. 다 네, 전달했는데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 총리도 여성계를 만났었고 얼마 전에 네, 이런 소통들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책으로 갈지 안 갈지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그때 했던 거, 가장 1번 우리가 또 요구했던 정책 중에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그거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할 것인지 이제 이 이야기들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구경숙이라는 분이고요. 정책 보좌관을 경험이 있으세요, 행정부에, 여성가족부에. 그래서 이분은 여성단체 활동가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주로 발제를 했고 이 발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네 분이 토론을 했고 풀로 질문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한 3시간 정도 그때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대선이다 보니까 준비할 기간도 없고 인수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음, 바로 시작은 하게 됐는데 정부 조직을 하려니 민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이경숙 발제자를 비롯한 정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대요. 음, 준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이런 참고 자료 정도는 국정위원회에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 불평등 현황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인 게 꼴찌 쪽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격차 지수인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더 낮아졌다는 거죠. 17년에 비하면 68점, 100에 가까워져야지 좋은 건데 이제 68.2.
이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나 정치적 역량 부분이 저조하게 평가돼요. 이 성격차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여성들의 교육 정도, 뭐 참여 정도, 정치적 위치, 뭐 이런 정도들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해내는데, 특히 가장 낮은 분야가 이런 분야고요. 아시다시피 젠더 폭력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예, 이쪽을 막으면 또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있고 뭐 하루에 한 명의 여성들이 뭐 미수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2.7일에 한 명씩은 실제로 친근한 사람한테 죽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폭력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출생 뭐 심각하다. 그리고 돌봄 위기에서 여성들이 독박 육아하고 있는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현실이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25년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기능을 이제 확대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 첫 번째로 근데 그 이름은 성평등 가족부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 불공정 바로잡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확대한다고 했고요.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다 이제 좀 확대해 나가겠다. 뭐, 그리고, 남성 역차별이 있는지도 살피겠다. 이런 말 저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의 표를 살핀 언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서 내각을 30%에 맞춰보겠다 했는데, 그건 못했고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제안을 하기를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명칭을 가져가기를 제안을 했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자들도 그렇고 뭐 조금씩 논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뭐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서를 좀 키워야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의를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성부라는 건 굉장히 대상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여성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이 국민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에 다 그 업무가 있단 말이죠. 정책들이 관련된 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 하는 것만 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것밖에 없더라.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여성부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소규모였거든. 그때는 여성부였어요. 진짜로. 음. 여성부였던 게 저는 좋은데 너무 작은 단위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로 갔다가 다시 이명박 때 여성부로 한 번 왔다가 또 여성가족부로 갔다가 뭐 이런 몇 번에 이제 거치다가 여성가족부 이 두 개의 명칭만 우리가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여성을 빼고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 성평등이니까 성평등 그리고 가족과 청소년부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분은. 그래서 그걸 좀 드러내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을 끌어다 통합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결해서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명칭들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발전자는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 지금 필요성은 뭐 그때도 아까 뭐 얘기했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돼야 된다. 아직도 여전하다. 우리에겐 아실 거예요. 뭐 구체적 성차별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독박, 육아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임금 차별, 뭐, 음, 한 30% 정도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구조적 성차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 경력 단절 이런 거 다 이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성평등한 저출생 정책으로 이제 출산의 선택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출산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다양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원을 해도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뭐 조건을 좀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다들 2030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 우리는 그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쓰지 않지만 이제 언론에 사도 쓰니까 이렇게 젠더 갈등이라고 뭐 얘기하자면 그런 젠더 갈등을 이제 통합시켜야 되는 게 정부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확대가. 그리고 부처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예산도 작고 인력도 작아서 여가부는 300명 정도밖에 인원이 없어요. 인력이. 근데 타 부처들은 몇 명이냐면 2,500명대에서 5,000명대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00명은 거의 뭐 이거 정부 같은 정부 평등한 정부 부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학대 개편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정책 환경들이 어떠냐 봤을 때 음, 지금 윤석열 정권 때에서 확 퇴행됐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내시도 심해졌고 그래서 아까 젠더 갈등들이 막 일어나면서 일부 세력도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이걸로 효능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자기 자산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알게 모르게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굉장히 남성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거 백래시와 여성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치 보기 그리고 여성 이슈를 회피하거나 웬만하면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음,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빛의 혁명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요즘 조금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 아까 여기 옆에 왼쪽에도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하려고 했고, 장관은 1년 동안 없었고, 어, 여성폭력 상담이나 폭력 예방 예산들은 다 삭감됐고, 예, 뭐 이런 것들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의 정책 환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확대 개편 약속했고 정책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여성가족부 이제 이 큰 틀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 개편의 이 방향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여성가족부가 대상 부처로서의 한계도 있고 총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어, 원래 다른 부처들은 보통 기능을 위주로 만들어진 부처잖아요. 뭐 통일부 뭐 이런 부서도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이제 대상을 음, 놓고 하는 거라서 타 부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업무들 중심으로 여가부를 꾸린 거예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구멍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칸막이 행정이 너무 심하대요. 음. 왜냐면 그래서 협조가 안 된대요. 다른 부처들하고도. 그리고 뭔가 여성 성평등 관련해서 이니시티브를 쥐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해도 저항이 심하대요. 도대체 목권을 못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임신중지법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자 보건법하고도 관련돼 있죠. 형법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임신중지법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여가부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예전에 불법 촬영 그게 불법 촬영 얘기가 터졌을 때 전체 14개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 근데 이제 이때는 여성가족부가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 그때 저항이 심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다. 뭐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되게 어려움, 한계, 조직이 약하고 총괄 조정도 못하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럼 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여성 성평등과 관련된 큰 조직 기구 두 개는 하나는 여성가족부고 하나는 성평등위원회예요. 이 성평등위원회는 어,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 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강화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이게 지금 되게 형식적이에요. 회의도 윤석열 때는 거의 하지도 않고요. 물론 뭐 상설화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대면으로 하지도 않는데요. 음,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강력하게 대통령 소식 속으로 넣어서 이걸 위상을 강화해 보자. 그래서 성주리 업무를 직접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발제자가 제안하는 거는 여가부를 통한 행정의 집행 기능을 이제 여성가족부를 확대해서 집행 기능을 통합 강화하고 그다음에 성평등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총괄하고 조정하는 일, 네,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가져가자. 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여기 보면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여성가족정책 예시가 있어요. 여성노동정책은 뭐 노동부에도 있고, 예, 젠더 폭력은 인권위, 경찰청, 법무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가족도 복지부 뭐랑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 분절돼 있다는 거 나눠져 있어서 약간 통합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목표를 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발제자가 제안하는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성별 인식 격차를 이제 축소하고 성별 고용 격차를 축소하고 성별 돌봄 격차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별 인식 격차는 성평등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성 지금 우리가 뭐 소년의 시간 이런 뭐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알게 됐지만 인셀 테러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성 청소년과 남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의 소년이나 남성의 참여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성별 고용 격차는 아까 고용에서의 성차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소를 시켜야 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축소시킬 건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돌봄 문제도 이제 육아휴직, 남성과 여성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에요. 여성의 음, 육아휴직 비율인데 이것도 여기 크게 조금 있는 거는 그나마 10% 가까이 있는 거는 대기업이에요. 음, 그 아래 내려오면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음, 이런 거 돌봄 왜 격차가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임금 격차. 아까 얘기한 30%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은. 네, 이런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게 이번 정부에서의 방향과 목표여야 된다. 그러려면
성별 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음, 음, 그리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네, 발제자분이. 네, 네, 그 다음으로는 학대 개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학대 개편 방향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건데, 하나는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틀에 해당하는 거예요. 추진 체계. 음, 음,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위한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자. 추진 체계 강화에는 첫째 부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의 현재 두 개의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지금의 부처는 두 개의 실이 있고 두 개의 국이 있고 네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걸 네 개의 실로 만들고 한 개의 국과 아홉 개의 관으로 이제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평등위원회 아까 대통령 직속으로 올리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성평등위원회예요. 네, 이 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자. 지금은 음, 국무총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네, 그리고 모든 부처에다가 이제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설치하자 했는데 이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음, 지금은 현재 8개 정부 부처 8개 노동부나 뭐 교육부 뭐 몇 개 부처 8개 부처에만 성평등 담당관이 있어요. 정책 음, 담당관이 있어서 정책을 짤 때 이제 젠더 관점으로 보면서 예산 수립에 성불평등이 없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통계를 성별로 내보고 어떤 정책이 어떤 청에게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막 따져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모든 부처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음, 보건복지부에도 있어야 되고 통일부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모든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도입한 거는 이제 8개 부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전 부처로 다 확대를 하고 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도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이 네, 위원회가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힘이 음, 없어요. 그냥 음, 자문하는 거예요. 음, 이게 조언이나 해주고 마는 건 형태를 갖고는 아무리 대통령 직속을 해도 그럼 소용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응? 실질적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위원회를 강화하면서 부처 내 사무국을 설치하자. 이 사무국 업무는 여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어, 그리고 분과를 예전에 있는 분과보다 좀 더 세분화하고 세부적으로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 장관은 이제 실무를 하는 이제 그거 장관이 공동 부위원장으로서 이걸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받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차별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뭐냐면 우리가 인권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인권위 같은 게 이제 성폭력 문제 기업 내에서의 뭐 이라는 거 우리가 김지연을 보더라도 알고 뭐 그런 큰 사건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음, 그냥 일반 조사 기구 같은 데서 다루기에는 좀 더 부족하다 이런 보는 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 성희롱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볼 수 있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권이나 국가인권이나 이런 데하고 겹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너무 중복이다 하는데 특수한 상황 이제 어떤 사건들의 범위를 정하고 그런 유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조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진 체계,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성가족부를 확대한 거,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가는 거, 그다음에 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성차별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 방향 이제 두 번째 보면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성평등 정책을 했을 때
이제 이 나중에 조직 구성표를 보면 드러나겠지만,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음, 지금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출산은 뭐 적은 상황이고 이런데 뭔가 일을 해도 성과가 이런 상황에서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사실 여기에는 이제 성평등 문제들이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문제, 여성들의 고용 문제도 있고 워라밸이 안 되는 거, 젠더 음, 규범도 가부장 규범을 대체할 만한 젠더 규범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인식 요인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과 음, 관련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만들려면 그냥 단순한 인구 정책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음, 인구 정책 자체도 인구 정책이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에서 전환해서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저출생 정책 총괄국을 하나씩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음,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니까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아,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뭔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네, 얘기하셔야 되고요. 예. 네, 다음 번은 이제 성평등 정책 강화 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평등 노동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은 지금 여가부의 경력 단절 과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정부 조직 들어가서 잘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가부의 경력 단절 과가 하나 있고요. 노동부의 여성 고용 뭐 평등 관실 이런 게 하나 있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음, 이걸 합해서 가져와서 이제 묶어서 여기서 하자 이런 얘기를 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워라밸 문화 확산이나 뭐 고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어넣자. 그래서 고용평등 정책 관실을 만들자. 네,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총괄 조정 기능하는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주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 기능을 조사하고 시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아까 성희롱, 성차별 조사위원회까지 생긴다면 성평등 노동 정책은 웬만큼 이제 다들 강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소년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의식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발제자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네, 대안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공론장이 있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인셀 문제는 네, 지금. 예, 그리고 이런 남성들의 혐오와 차별은 정치 보수화랑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성평등 조직 문화, 꼭 해결해야 되고, 성평등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음, 음, 예,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젠더 폭력 대응 담당 부서처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조금 겹치는데 조사위원회, 성희롱 성차별 조사위원회 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조사권과 시정 명령권까지 갖자. 음, 그냥 그런 권한이 없으면은 조사를 해봐도 별로 없잖아요. 효과가 근거만 하고 네, 마는 정도, 뭐 이런 음, 정도면.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성평등 정책은 이렇게 강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세 번째, 가족 정책 강화. 가족 음, 정책도 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에, 예, 가족 정책은 성인기 이전의 아동 청소년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통합하자라고 얘기해요. 음, 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동 청소년을 다루는 부처들이 많잖아요. 네, 예, 여러 부처에 지금 산재돼 있고, 규정도 다 다르고 법에 따라 적용도 다르고 음, 뭐 어떤 법은 청소년 나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잡고 뭐 그런 거 다 다른 거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원도 그게 따라서 각 다 달라지고 음,
이런 문제. 또 어떤 데는 오히려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과 후 교육도 있고요. 세 개 부서가 옆에서 옆에 표가 보이는데 방과 후 교육만 해도 세 개 부서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답답한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관을 신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통합해서 조금 하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요즘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편적 돌봄을 그러니까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돌봄 정책관이 신설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알잖아요. 네, 뭐 지금 한 40% 아니 40% 가까이 된다는 걸로 저는 네, 아는데 그 정도 높아지고 뭐 은둔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고 어 이런 대응하는 부처도 청소년부 다르고 뭐 어디 다르고 다 달라요. 복지부 다르고 음, 복지부 여가부 다 다르니까 음, 그런 문제들도 아동 청소년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돌봄 시민권 이야기 하잖아요. 이 돌봄 시민권 차원에서도 돌봄 문제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라도 가족 정책 안에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 이제는 물론 음,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네,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가 지금 현재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인데, 예. 음, 여기 장차관 아래 이제 지금은 여기 실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실 네, 아래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뭐 여성정책국은 물론 이제 차관 바로 밑인데, 그다음에 청소년 가족 이제 뭐 복지시인가 여기 있고 여기에 청소년부 가족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성평등 정책국을 여성 정책국을 성평등 정책실로 올려요. 국과 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잘 몰라요. 실은 1급 공무원 1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 급. 이거면은 국은 나급인 거죠. 공무원 급수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한 단계가 낮은 단계라 실장과 국장은 차이가 엄청 커. 네, 그래서 실로 이게 다 올려야 된다. 실 아래.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성평등 정책실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 외에 여기 있는 권익정진국 있죠. 여기 이제 여성폭력 대응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걸 가져와서 인권정책관으로 가져오고 음, 아까 고용평등 정책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네, 고용평등 정책관을 넣어서 이렇게 성평등 정책실을 만들자는 게 얘기고 이 발제자는 저출생 정책국 하나를 만들자고 얘기하거든요. 음, 이거는 실이 아니고 국으로 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돌봄 정책, 아동 청소년을 같이 돼 있던 걸 두 개를 정확하게 나눠서 하나를 격상시켜서 그 아래 하부에 이제 돌봄 정책관도 하나 새로 만들고 아동 청소년 정책에는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관과 청소년 활동 정책관 두 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음,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자 좀 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키우자고 하는 게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기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게 성차별 성희롱 조사위원회 이건 음, 독립된 기구로 이제 네, 인권위처럼 하나 있어야 된다. 여성 폭력에 대응하려면은 저도 지금 같은 온라인 디지털 범죄 심각해지고 뭐 여성 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조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정부 부처를 강화하자는 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좀 커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도 500명이 채 안 된대요. 지금 아, 조직에서 이렇게 늘어날 때 한 150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고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왜냐하면 여가부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부침이 겪을 음, 수밖에 없다. 음,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부가 좀 들어섰을 때
확실하게 강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약간의 좀 문제적인 정보가 오더라도 완전히 많이 퇴행시키지는 못하게 좀 제대로 좀 딱 고착시켜 놓자, 잘 키워서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망가뜨리기가 쉽지 않게 조금 진전시켜 놓자. 그런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발제고요. 네, 제가 그날 나온 토론자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 시간을 꽤 먹나요? 좀 더 해도 되나요? 계속 네. 할까요? 좀 더 해도 괜찮겠죠? 네, 예. 네, 네. 계속 해주세요. 예. 이분 이제 토론에 참여했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할게요. 네, 예. 엄규 토론자 네 분이 나왔는데, 예. 이 엄규숙 교수는 이제 뭐 이 토론에서 발제자 의견에 대체적으로 다 자기는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이 음, 정부 조직을 바뀌려면 법 개정들이 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조금 하셨고요. 그리고 뭐, 예. 뭐 컨트롤 타워를 가져가는 거 좋겠다. 성평등위원회가. 그리고 집행 기능은 여가부가 광화된 여가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이거 뭐좀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이제 다 잘라고 먹고 하자면 여가부가 이제 변화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보수 정권의 거친 반발과 민주당 내에서의 비토 세력들도 있고 정책 범위나 정책을 정의할 때 해석 투쟁이 뭐 너무 많다는 거죠. 응?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해석과 음, 관련해서. 이럴 때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데 연대에서 반격할 진지 구축은 어렵다, 우리가. 여성운동, 여성계, 시민사회, 뭐 우호적 거버넌스가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과정을 서로 소통하고 또는 압력도 가해야 되고 자극도 줘야 되고 이런 걸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가. 뭐 이런 음, 얘기를 이제 하고 계셔요. 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인력을 뭘로 충당할 거냐? 우리가 음, 준비가 돼 있나? 이래 봤을 때도 그러면 인력 확충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후속 세대, 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한 후속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집합적인 경험들을 축적하는 우리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음, 얘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토론자로 나왔던 김희경 이분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이제 지낸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겪은 거, 자기가 차관을 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운 것 세 가지 뭐를 얘기하면서 조금 발표자가 이제 과하거나 미흡했던 게 이제 우려되는 거 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면 자기가 일할 때 성차별 시정 권한이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한 지점이었고, 그리고 성주류화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단이 없었다는 거. 청소년 정책이 다 분절돼 나눠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고 이것들이 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출생 정책 총괄국을 아까 저출생 정책 총괄국을 신설하자 했잖아요. 이걸 음, 성평등 가족부에 하는 게 자기는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이분은 보셔요. 어. 음, 저출생 문제가 이제 저출생은 한국 사회 문제의 종합적 이제 뭐로 종합적인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맺어진 결과잖아요. 이게 네,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책을 하기에는 수평적인 이제 이런 부처인 하나인 여성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처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제 조정하고 가져가야 되는 범정부적 조정 기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분은 음,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이 기구에 우리가 참여해서 성평등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저출생 정책국을 성평등 가족부에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선생님들은 어떤 이제 입장에 조금 생각을 음, 하시는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차별 성희롱 조사위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복 전제로 실현 가능성 희박하다. 음,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서 성평등 가족부가 시정 능력을 갖는 방법으로 가자. 예. 이건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중복 아까 인권이랑 뭐 이런 데 다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성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 뭐 특정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
성평등 가족부가 조사를 하고 이제 뭐 시정명령권을 갖자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이부는 고용평등 전반을 총괄하는 고용평등 정책관이 아닌 성평등 정책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 정책은 이제 뭐 보험과 관련된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과 했다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 필요한 건 노동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 개발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걸 뭐 이 얘기를 조금 하셨고요. 네 번째는 성평등위원회가 위상 강한 지금 참 되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는 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충 직속으로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별로 영향을 음, 미치는 대통령 직속이야 맞자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더 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제자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건강 얘기다라는 얘기했어요. 모성이 아닌 여성 건강. 음. 생물학적인 뭐 우리 여성 건강 이런 보호들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사실. 음, 음. 그랬을 때 젠더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뭐 출산정책과의 업무를 조금 뭐 이관받아서 모성 보호를 포함해서 여성 건강 정책을 짜본다든가 조정하고 이제 조정하는 기능 이런 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을 마련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삶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음,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책 통합을 얘기해요. 이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외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대요. 음.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 이렇게 가족 정책 전반적으로 쫙 이게, 예,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되게 정책 간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도 막 중복되는 데 있고요. 그러면서 또 공백이 있는 데는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 이기주의가 되게 심각해서 자기 업무 하나 넘겨주는 거 되게 쉬운 게 아니래요, 이거. 예.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로 이제 이명박 때도 한번 이거 아동 청소년 업무 통합하려고 해봤는데 부처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대요. 음, 그 비전문가가 할 수 없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뭐, 음, 결국 그래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잘 세우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고요. 세 번째 토론은 박혜경이라는 분이 이제 충북재단 대표이사인데 이분은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지역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개편안에 지역 현실이 반영돼야 된다. 우리의 이번 이 개편안에. 그러면서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성평등 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으로 넘어간 거 되게 괜찮은 정말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가 음, 여성을 이때까지 수혜자로 바라보면서 남들이 그냥 보기에는 이건 여성 수혜자 사업이야 그렇게 음, 남자들이 음, 반발한다 이런 지점이 좀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탈피할 수 있고 가족을 이제 포괄해서 이제 하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잘 드러나는 지점도 있고 어차피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정확하게 드러내는 지점도 있어서 청소년이나 가족, 성평등 이 방식으로 네이밍이 가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해주신 게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소년과 남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교육 대상이 아니라 강사로도 많이 참여해야 된다, 남성이. 남성 강사 너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
그리고 저출생 총괄국의 명칭을 좀 문제 삼으셨어요. 이거는 저출생이란 말은 너무 출산 중심이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 재생산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젠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래서 재생산 위기 대응국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셨고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네. 그리고 시민 공론장을 운영해야 된다. 예. 아까 음,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장을 만들어가면 언젠가는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별 요양 평가를 내시라 하자. 지금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 여성 친화 음, 도시 또 각 지금 도시마다 안산시도 여성 친화 도시를 한 적이 있죠. 이런 친화 도시 사업을 성별 영향 평가 센터로 통합해서 하자. 음, 음. 그래서 위상도 강화하자 얘기했고요. 그다음 네. 지역 간 발표하고 있는 성평등 지수 이거 경쟁을 좀 강화시키고 그러려면 설문 제도 좀 바꿔야 된다. 이 성평등, 현재의 성평등 지수 시스템은 성평등, 불평등이 심해도 둘 다 양쪽 다 낮으면은 평등한 걸로 나온대요. 수준이 너무 음, 낮은 것도 둘 다 똑같으면 평등이야. 이런 식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대요. 아, 그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 지수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성교육, 알잖아요. 성교육 문제. 지금 성교육 표준안이 얼마나 문제적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지금 만들어가고 학교 교육을 나가도 그 표준안을 안 쓴다. 포괄적 성교육 같은 이렇게 하나가 가이드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음, 거. 그러면서 교육을 내실화 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역의 성평등 운동 조직이나 영리학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좀 모색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 음, 배진경이라는 분 여성 노동자의 대표세요. 네. 이분은 이제 노동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 성평등 노동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 여성 노동자가 지금 1천만 시대래요. 여기인데 근데 이 1천만 시대에 노동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5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너무 좁은 이제 인력 구조, 예산도 작고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시면서 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노동 역할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로 가져와서 하는 것, 어, 고용노동부가 이제 집행하는 실무는 그대로 놔두고 실무 행정 말고 차별화되는 이제 젠더 관점의 노동 정책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싸우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 이런 거 필요하다. 음,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세훈이 없애버린 뭐죠? 위드유? 예, 이런 단체. 예, 소규모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는 그거 없애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다시 뭐 이런 얘기 네. 했고요. 다음으로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연호에서 우리도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저기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 노동자회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에서 19개가 있었는데 지금 노동부 직속으로 그냥 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산도 음, 깎고 이번에. 그래서 근데 운영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스톱 음,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상담 수준이 형편없대요. 음, 그래서 거기 가서 하여튼 얘기하자면 긴데 예. 그렇게 엉망인 거 되살려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전에 지방노동관서 우리도 안산 지청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고용평등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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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구하고
고용평등 상담실 이런 게 두 개가 있으면 서로 협업하면서 지역에서의 노동 문제 같이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내 음, 고용평등 기능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일단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토론 이야기만 하고 뭐 네.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었는데 음. 일단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